그리스 신화 미모 순위 1등은 가톡쇼. 안녕하세요. 무사 여신 칼리오페입니다. 가톡쇼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총 16명의 미녀 미남들의 아름다운 외모에 얽힌 러브 스토리를 살펴본 뒤 가장 아름다운 1등에게 황금 사과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순위는 결정난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된 파리스의 심판은 제일 아름다운 여신으로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고 황금 사과를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파리스는 절세 미녀와 결혼시켜준다는 제안에 현혹돼 자기 욕심껏 1등을 뽑았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리스 신화 세상을 사로잡은 미모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온 김에 파리스가 심판한 세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로디테, 관능의 화신. 아프로디테가 자타공인 최고 미모를 소유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볼 다른 후보들과 가장 다른 점은 출생 과정입니다. 거세된 하늘신의 남근이 바다에 다이빙했을 때 파도 위 하얀 거품에서 불쑥 탄생했습니다. 추측컨대 하늘과 바다의 성스러운 에너지들이 모여 우월한 미모 유전자로 결합한 것 같습니다. 그녀가 처음 올라선 땅에서는 눈부신 미모에 화답하는 듯 식물들이 자라나고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아프로디테 미모의 두 번째 비결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우아함의 여신들, 계절의 여신들, 조화의 여신, 청춘의 여신 등이 그녀를 치장해주고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이 여신들도 빠질 데 없는 미녀들이었기에 아프로디테 미모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미모를 적극 활용하여 여자 제우스라고 할 만큼 자유분방한 연애를 즐겼습니다. 남편 헤파이스토스는 헤라만큼이나 속이 썩어 문드러지곤 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남편 회사 인근에서 아레스와 수차례 애정행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남편은 마법 그물로 붙잡아 모든 신들에게 불린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은 오히려 아레스를 부러워했습니다. 결국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포세이돈 등과 번갈아가며 연애를 했습니다. 신뿐 아니라 아도니스, 앙키세스 등 절세미남 인간들을 골라 사귀었습니다. 그처럼 아프로디테는 모든 신과 인간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헤라, 엘레강스 디부인. 올림포스의 여왕, 결혼과 가정의 여신 헤라가 갖고 있는 미모는 아프로디테와 결이 달랐습니다. 아프로디테의 미모가 욕망을 자극하는 관능적인 것이라면 헤라의 미모는 정숙하고 단아한 잣대였습니다. 많은 그림들이 헤라를 풍만한 귀부인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고한 품위에 걸맞게 호색한 제우스의 끈질긴 청혼을 꽤 오랜 기간 거절하며 애를 태웠습니다. 제우스는 작은 새로 변신하여 헤라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진짜로 속은 것인지 그제서야 헤라는 제우스를 받아주었습니다. 제우스와 헤라는 첫날 밤을 무려 300일 동안 치르며 깨를 볶아댔습니다. 하지만 신혼이 끝나자마자 제우스는 난봉꾼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상한 헤라의 이미지는 질투의 화신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헤라는 쉴 새 없는 제우스의 불륜행각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키며 그녀를 흠모하는 수많은 자들을 멀리하였습니다. 아테나, 지성미의 아이콘. 아테나는 엄친 딸개의 끝판대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여신의 딸이며 강력한 힘을 소유한 전쟁의 여신이자 여러 가지 기술의 달인입니다. 빛나는 눈이라 불린 미모는 덤일 뿐이었습니다. 아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물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또 헤라클레스 등 수많은 영웅들에게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아마 파리스 개인의 심판 대신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투표를 했다면 당당하게 금메달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상담소 특급 VIP 자격을 갖추었지만 아쉽게도 평생 솔로를 선언한 독신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나는 어이없는 사건으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장간에 갔는데 욕구불만의 헤파이스토스가 겁탈을 시도한 것입니다. 결국 한 방에 물리쳤지만 그 사이 그의 체액이 허벅지에 묻었습니다. 황급히 닦아 땅에 버렸는데 얼마 후 그 자리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테나가 거두어들인 아기는 훗날 그녀가 수호하는 도시 아테네의 왕이 되었습니다. 불화의 여신이 황금 사과를 던진 결혼식장에는 모든 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여신들이 미모가 뒤처져서 황금 사과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세 여신에게 짬과 권력에서 밀렸을 뿐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족보상 초대 제왕신의 직계로 모든 올림포스 신들보다 짬에서 앞섰습니다. 헤라는 모든 신들의 여왕으로 제우스도 꼼짝 못하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아테나는 제우스로부터 대놓고 편애를 받는 딸이며 살벌한 무기를 갖춘 전쟁의 여신입니다. 즉, 다른 여신들은 섣불리 미모 경쟁에 동참했다가 큰 호환을 입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 만만치 않은 미모를 소유한 다른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테미스, 냉정한 철벽녀. 아르테미스는 아폴론의 쌍둥이 누나입니다. 남매는 둘 다 빼어난 용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제우스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고 소녀 시절 처녀로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사냥의 여신으로서 올림포스에 머물지 않고 늘 숲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드레스를 차려입은 다른 여신들과 다르게 항상 간편한 옷차림에 활을 메고 다니며 사냥을 즐겼습니다. 그런 보이시한 모습에 반한 많은 이들에게 구애를 받았지만 맹세를 지키고자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철벽녀의 기질이 아르테미스의 미모를 더욱 빛나게 하는 매력이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에서는 미남 거인 오리온과 썸을 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스틱스 맹세를 지켜주려는 아폴론의 방해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아폴론, 얼굴은 천재, 연애는 낙제. 아무나 소화 못하는 나비 모양 앞머리를 고집한 올림포스의 대표 미남. 아폴론은 모든 남성들의 이상형으로서 태양처럼 추앙받았습니다. 얼짱 뇌생 나무로서 의술의 신이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하여 왕뱀 피톤을 쏴 죽인 궁술의 달인이었습니다. 또 음악의 신으로서 9인조 걸그룹 무서 여신들을 거느리고 올림포스의 모든 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미래를 예언하는 신탁 업무도 주관하였습니다. 그는 고고한 귀공자로서 꼰대 기질도 갖고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아레스와 불륜 행각을 벌일 때 그 사실을 남편에게 밀고 한 이도 아폴론이었습니다. 아레스를 부러워한 다른 신들과 결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여 수많은 여성 편력을 자랑하였고 틈틈이 남성 편력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연애 성공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난봉꾼 아빠와 다르게 꾀똥볼을 차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원조 조각미남임을 감안하면 연애에 있어서는 낙제 점수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실패담은 입방정으로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왕뱀을 죽이고 기세등등했던 시절 귀여운 화살통을 메고 다니는 에로스를 놀렸습니다. 에로스는 화를 부러뜨리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요정 다프네와 조우한 아폴론에게 사랑에 빠지는 금화살을 쏘았습니다. 반대로 다프네에게는 사랑을 거부하는 납화살을 맞췄습니다. 이후 다프네는 처녀신의 아이콘 아르테미스처럼 처녀 사냥꾼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의 신인 아버지를 설득하여 허락도 받아냈습니다. 그래도 아폴로는 스토커가 되어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도망치던 다프네는 위기의 순간 아빠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의 신은 올림포스의 주신을 향해 대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처녀 맹세를 지켜주기 위해 그토록 사랑하는 딸을 월계수로 영원히 변신시켰습니다. 한편 숨어있던 에로스는 흡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가 막힌 아폴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월계수관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아 늘 쓰고 다녔습니다. 나르키소스, 비련의 자뻑 얼짱. 나르키소스는 다프네처럼 강의 신과 요정 사이에서 태어난 요정 대표 미소년입니다. 출산을 마친 부모는 유명한 예언가에게 자식의 장래를 상담했습니다. 사주풀이 결과는 한마디로 자뻑을 경계해야 오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 신은 모든 물의 요정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들이 물의 얼굴을 비춰보려고 하면 물결을 만들어 일종의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르키소스는 모든 소녀들의 우상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도 들이대는 여자들이 넘쳐나자 그는 도도해져 갔습니다. 대시하는 여자들에게 점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 못돼 처먹은 나르키소스에게 요정 에코는 이미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우스를 돕다가 헤라에게 벌을 받아 남의 말만 따라할 수 있게 된 요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들이댔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의 독설들을 따라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다 심장을 후벼 파는 독설을 들은 뒤
큰 충격을 받고 바위로 변신했습니다. 목소리만 산속을 떠돌며 노래방 마이크의 기원이 아니고 메아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나르키소스의 독설이 계속되자 한 요정이 복수의 여신에게 저주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정의 민원은 신속하게 네메시스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목이 말라 연못에 고개를 숙였는데 처음 보는 얼짱이 물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속에 자신에게 홀딱 반하여 점점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어도 닿을 수 없고 에코처럼 자기 말을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연못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복수의 여신은 그렇게 민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수습하려던 순간 시신은 갑자기 수선화로 변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의 어원이 된 그의 자뻑 증세는 저승에 가서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지하 세상을 흐르는 스틱스 강물 앞에 누워 자기 얼굴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리스, 오색빛깔 매력.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는 올림포스에서 헤라와 제우스의 비서 겸 메신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지개만큼이나 아름다운 여신으로서 무지개를 타고 온 세상을 누비며 제우스의 명령을 전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미모의 여신들은 모두 우라노스의 후손들입니다. 그에 비해 이리스는 바다신 폰토스의 후손입니다. 이리스의 일가 친척들에는 하르피아이, 드라이아이 같은 무서운 괴물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들과 골고루 나눠 가졌어야 하는 미모 유전자를 이리스 혼자 차지했나 싶을 정도로 바다신의 후손 중 독보적인 미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연애 이야기는 없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이리스만큼 빠른 서풍의 신 제피로스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테티스, 원조 검어물녀. 테티스는 50명의 바다 요정들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소문난 미모 덕분에 제우스와 포세이돈 등 수많은 신들이 추파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애에는 통관심이 없어 동물로 변신해 모든 구원자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우스는 테티스가 신과 결혼해 낳을 자식이 역모를 일으킬 것이란 신탁을 들었습니다. 제우스는 테티스가 신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인간 영웅 펠레우스와 혼인시켰습니다. 펠레우스는 도망다니는 테티스에게 며칠 동안 안바로 공략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불화의 여신이 황금사과를 던진 곳이 바로 둘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훗날 둘 사이에서 트로이 전쟁 최고의 전사인 아킬레스가 태어났습니다. 티토노스, 불멸의 꽃 할배. 티토노스는 트로이의 왕자이며 절세 미남이었습니다. 그의 미모에 사로잡힌 건 새벽의 여신 에오스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별들의 신과 금술이 좋아 바람의 신들과 수많은 별의 요정들을 자식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아레스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애인 아레스가 바람난 사실에 분노하였습니다. 둘을 떼어놓기 위해 에오스가 신 대신 인간 남자들에게 집착하도록 저주를 내렸습니다. 에오스는 업무는 내팽겨치고 욕구를 풀 남자를 찾아다녔고 어쩌다 마주친 티토노스에게 반하였습니다. 그를 먼 에티오피아로 납치해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중 곧 있으면 그의 젊음과 미모가 식어버릴 것을 깨닫고 좌절했습니다. 제우스를 찾아가 애인이 영생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음란마귀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했는지 불로불사가 아니라 그만 불사만을 부탁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덧 신들 기준으로 찰나지만 인간 일생 몇 배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티토노스는 남자 구실은커녕 암브로시아만 축내는 골방 노인이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에오스는 그를 매미로 변신시키고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후 매미가 된 티토노스는 새벽이 지날 무렵부터 온종일 에오스를 부르짖으며 울어댔습니다. 사람들의 생리적 노화 과정을 의미하는 매미화, 티토노시즘이라는 단어가 바로 티토노스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엔디미온, 잠자는 숲속의 미남. 엔디미오는 신상 정보가 불분명한 수수께끼의 인물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얼굴 천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엔디미온이라는 이름을 달의 요정 세일러문의 남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신화 속 엔디미온에게 반한 건 달의 요정이 아니라 달의 여신 셀레네였습니다. 그녀는 티탄 신족으로 일부에서 살펴본 새벽의 여신과 자매지간입니다.
어느 청명한 밤 셀레네는 출근을 마치고 평화롭게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을 치다 잠이 든 엔디미온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내뿜는 달빛을 받으며 평화롭게 잠든 그의 모습에 심쿵한 여신은 이내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잠들어 있는 엔디미온에게 찾아가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여신은 한동안 그렇게 남몰래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셀레네 집안의 가풍인 조바심이 찾아왔습니다. 에우스처럼 애인이 늙을까봐 안절부절하게 된 것입니다. 셀레네는 제우스를 찾아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에우스의 훈수를 받았는지 말실수하지 않고 엔디미온이 불사뿐 아니라 불로의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원에 한 가지 옵션을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홀딱 반한 모습 그대로 잠이 든 상태의 불로불사를 부탁한 것입니다. 결국 엔디미온은 어느 동굴 안에서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고 셀레네는 마음껏 엔디미온과 사랑을 나누어 총 50의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동화 속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왕자가 찾아와 구해주었지만 마귀 같은 셀레네의 품에서 엔디미온을 구해준 이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키세스, 미남은 괴로워. 우크라이나가 미녀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인 것처럼 그리스 신화 속 국가인 트로이도 미남들이 우글우글한 나라였습니다. 에우스가 납치한 티토노스, 데메테르가 겁탈한 이아시온, 제우스가 납치한 가니메데 모두들 트로이 출신입니다. 안키세스 역시 트로이의 왕족 출신인데 양치는 것을 좋아하는 소탈한 꽃미남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우스는 인간 미녀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조롱하는 아프로디테에게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에로스를 매수하여 아프로디테가 안키세스에게 빠지도록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그렇게 음란 마귀에 사로잡힌 여신은 잔뜩 꾸미고 안키세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웃나라 공주인데 헤르메스로부터 운명의 상대와 소개팅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뻥을 쳤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여신은 어차피 신들의 명령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첫날 밤부터 해치우자며 꼬셔댔습니다. 둘은 곧바로 만리장성, 아니 트로이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거사를 마치자마자 그녀에게 쓰였던 음란마귀는 사라졌고 이내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인간과 엮였다는 사실에 이불킥을 차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안키세스를 깨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에우스와 티토노스 사례를 들며 자신은 늙어가는 인간과 결혼할 수 없다며 설레발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면 잘 낳아 키워줄 테니 오늘 있었던 일만은 절대 비밀로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안키세스는 비밀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친구들에게 아프로디테와 사랑을 나눴다는 자랑을 늘어놓고야 말았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제우스의 벼락이 떨어졌고 안키세스는 장님의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의 복수로부터 안키세스를 보호해 줄 수는 없었지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이네이아스를 평생 극진하게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렇게 장성한 아들은 훗날 로마 건국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판도라, 인류 최초의 미녀.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 속 최초의 여자입니다. 구약 성서 태초에 아담만이 존재했듯이 그리스 신화 세상에도 처음에는 남자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신들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사건건 인간편에 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있었습니다. 화가 난 제우스는 그를 멀리 귀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이의 신에게 새로운 인류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물과 흙을 빚어 최초의 여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우스의 계획은 그리스 신화 버전 이브를 등장시켜 교만한 남자들로 하여금 아담처럼 고난의 길에 들어서도록 한 것입니다. 제우스는 최초 여자에게 최고의 미모를 선사하라고 모든 신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미모와 더불어 성적인 매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테나는 예쁜 옷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여신들은 아름다운 옷과 장신구로 치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남자들을 사로잡을 말솜씨와 교활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들이 준 모든 선물을 받았다는 뜻으로 판도라가 되었습니다. 제우스가 신들에게 그녀를 처음 소개했을 때 모두들 그 미모에 넋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제우스는 판도라를 불러 지상으로 시집을 가라고 명령하며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혼수로 상자를 하나 줄 테니 가져가되 따로 연락을 받기 전에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상으로 내려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후 판도라는 신혼의 달콤함 중에도 머릿속에는 상자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궁금증 때문에 환장할 것 같은 그녀는 결국 떨리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상자 속에 봉인되어 있던 온갖 재앙들이 쏟아져 나와 세상 모든 곳에 흩어졌고 이후 영원히 인간들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우스가 창조한 최초의 미녀는 욥으로 양성되어 적들을 파멸로 이끄는 판무파탈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헬레네, 치명적인 미녀. 그리스 신화에는 세상의 재앙을 불러온 또 한 명의 치명적인 미녀가 등장합니다. 파리스의 심판에서 아프로디테가 결혼시켜주기로 약속했던 스파르타의 공주 헬레네입니다. 그녀가 아프로디테도 인정하는 최고 미녀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온 세상 영웅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미녀를 탄생시키기 위해 남몰래 백조로 변신해 아름다운 레다와 교합하여 태어난 딸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남자들이 들이대어 12살에는 영웅 테세우스에게 납치를 당했다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이르자 화면에 보이는 목록만큼 수많은 도시국가왕과 왕자들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중 메넬라우스가 헬레네의 남편으로 뽑혔습니다. 그의 형 아가멤논이 모든 도시국가들 위에 군림했던 왕이었기에 재력과 권력으로 미녀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헬레네 앞에 파리스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9살 난 딸을 둔 학부형이었습니다. 엄마, 낯선 아저씨랑 뭐해? 그래도 헬레네는 운명적으로 만난 파리스와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파리스의 고향 트로이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헬레네를 돌려받기 위해 뭉친 그리스 연합군과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트로이군 사이에서 대규모 국제전 트로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또 10년이 흘렀고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헬레네의 둘째 남편 파리스가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 헬레네에게 청혼하는 이가 있었으니 평소 그녀를 흠모하던 시동생 데이포보스였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세 번째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얼마 후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측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포로 신세가 될 헬레네 앞에 첫째 남편 메넬라우스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남편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셋째 남편 데이포보스를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참히 응징하였습니다. 이윽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벌벌 떠는 헬레네에게 다가갔습니다. 분노의 김치 싸다구를 날리지 않고 칼을 버리고 용서하며 다시 아내로 받아주었습니다. 헬레네가 전쟁 막판에 그리스 측을 몰래 도와준 공로도 있겠지만 40에 가까운 나이에도 사그라들 줄 몰랐던 미모가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10년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희생되었습니다. 신화 속 인류의 역사는 판도라의 재앙으로 시작하여 헬레네의 재앙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두 미녀의 잘못이 아니라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 제우스 때문이었습니다. 파리스, 세계 최고 불륜 미남. 트로이 미남들 중에서도 제우스가 콕 집어 세계 최고 미남자로 공인한 트로이 사내가 있었으니 황금 사과를 들고 심판을 했던 파리스입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고대 트로이가 속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과 스머프들이 즐겨 썼던 프리지아 모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다른 트로이 미남들이 주로 신들에게 납치를 당한 것에 비해 파리스는 남편과 딸을 둔 헬레네를 꼬셔내어 납치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자료에 따르면 파리스 역시 처자식이 있던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럼 잠시 그의 과거를 추적해보겠습니다. 트로이의 왕비인 헤카베는 파리스를 낳던 날 트로이 전체가 불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놀란 왕과 왕비는 하인을 시켜 갓난 아기를 산속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이다산의 목자들에게 발견되었고 무사히 꽃미남으로 자라나 산속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이노네라는 아가씨와 눈이 맞았는데 그녀는 숲의 요정으로 약초들로 상처를 치료하는 힐링 마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파리스는 나무에 그녀 이름을 새기며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아니 사탕 발림을 날렸습니다. 결국 둘은 결혼을 했고 코리토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살던 중 그 유명한 사건,
파리스의 심판이 벌어졌고 평화로운 가정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얼마 후 왕자 신부님이 밝혀져 출세한 파리스는 처자식을 뒤로하고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이노네는 파리스를 떠나보내며 상처를 치료할 일이 생기면 꼭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스는 헬레네를 납치해온 후로 다시는 처자식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트로이 전쟁 막바지에 파리스는 독화살을 맞고 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제서야 파리스는 이다산의 허준 오이노네를 떠올렸습니다. 병사들이 파리스를 오이노네에게 데려다줬고 그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빌며 상처를 치료해달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오이노네는 배신자의 절규를 단호하게 거절했고 파리스는 궁으로 돌아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불륜남 파리스를 싫어하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야 속이 시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파리스를 돌려보낸 오이노네에게 불현듯 행복했던 과거의 추억들이 떠올랐고 치료약을 들고 파리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가 죽은 것을 알게 된 오이노네는 오열하며 화장터에 불 속으로 뛰어들었고 시신을 껴안으며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모든 여신들을 미모 순위를 끌어내리는 끝판왕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함께 생겨난 외모 천재이자 얼굴의 신. 에로스, 오리지널 사랑의 신. 그리스 신화 원전 신들의 기본은 사랑의 남신 에로스가 불멸의 신들 중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모든 신과 인간들이 그와 마주치면 아름다움에 숨이 막혀 사지에 힘이 풀리며 이성을 잃었습니다. 에로스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나자 그녀의 뒤를 따르며 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에로스를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자 날개 달린 아기 모습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에로스를 사랑의 포로로 사로잡은 한 여인이 있었으니 푸시케, 얼짱 공주 아이돌. 파리스의 심판으로 미모 랭킹 1위에 등극한 아프로디테의 권좌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도시국가의 푸시케라는 어여쁜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성장할수록 상종가를 치기 시작하더니 결혼할 즈음에는 따상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이웃나라 사람들까지 그녀를 보려고 모여들어 세계 제1의 아이돌 스타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아프로디테보다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미의 화신으로 추앙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은 개점 휴업 상태가 되어 파리만 날렸습니다. 소문은 결국 아프로디테에게까지 흘러갔고 푸시케가 자신보다 예쁘다고 평가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신은 신도 아닌 인간에게 미모로서 발릴 처지가 된 것에 격분했습니다. 여신은 자신의 아들이자 사랑의 마법사 에로스를 불러들이고 함께 푸시케에게 날아갔습니다. 에로스에게 푸시케를 직접 보여주며 인생의 쪽박을 채우는 저주를 걸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푸시케에 관한 긴 이야기는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으로 이번에는 결론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 아프로디테는 갈매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밤마다 집을 비우는 아들이 친구들이랑 술이나 처먹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푸시케를 꼬셔내어 엄마 몰래 살림을 차렸고 곧 손주를 데려올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푸시케는 부부싸움 끝에 시댁으로 도망간 에로스 때문에 시댁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미모로 뒤통수를 치고 아들마저 빼앗아간 며느리에게 시월드의 끝판왕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교육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푸시케는 눈물에 젖은 고된 시집살이를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저승으로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실수로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백마를 탄 흰 날개를 탄 에로스가 나타났고 잠에서 깨어나 최후의 미션마저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아낸 푸시케는 올림포스로 올라갔습니다. 푸시케는 제우스의 은총으로 불멸의 여신이 되었으며 예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후보를 살펴보신 여러분은 이 자리에 놓인 황금 사과를 차지할 미모 베스트 1으로 누구를 뽑고 싶으신가요?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미모 순위 1등은 사회자 재량에 따라 뽑힌 바로 저 칼리오페입니다. 저로 말씀드리자면 올림포스 최고 걸그룹 무사이들 중 리더이자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신 버전 BTS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그리고 칼리오페아. 호랑이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왕노를 탄다더니 이건 아니잖아. 아니, 오랜만에 왜 나오셨어요? 사실 앞에서 말한 이쁜 애들은 바로 나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애들이야. 그렇다면 최고 미모 베스트 원은 바로 나 가이아 아니겠니? 잠깐, 지금 여기서 우리 빼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참 한심하시죠? 이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던진 사과 한 개 때문에 몇천 년 동안 저렇게들 싸우고 있네요. 황금 사과는 그냥 제가 다시 가져갈게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